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화를 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정말 누구 말대로 "3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PTSD, 외상후 증후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보통 큰 사고를 당하면은 그중에서 30%는 그냥 멀쩡하고 40% 정도는 약간의 증상을 겪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한 중등도, 그다음에 10% 정도 굉장히 심한 증상을 겪는다고 그래요. 이분들은 30년까지도 계속 증상이 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평생을 두고 고통을 겪고 그때 일이 머리에서 다시 새겨지고 꿈에서 다시 나오고 분노감 이런 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반에는 이분들이 사고받았던 그 지점부터 피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가족들하고 잘 지내게 해 주고 기분 편안하게 해 주는 게 원칙인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그 처음 걸 잊으려고 그럽니다. 자기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라고 눌러버리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끝나면 좋겠지만은 마음속에서는 그 불안 증상이 계속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료자들은 뭘 하냐 하면은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한 감정을 조금씩 끄집어내요.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이제 약간 과거의 일처럼 보면서 "그땐 정말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제가 분노를 자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면 또 모르겠는데 모두에게 죄책감을 안길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고 국가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이해를 해 줘야 돼요. 이게 잊을만 하면은 사회에서 부추기고 정치권에서 부추기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진 이 상처는 그럼 또 누가 봐주느냐. 사실 그래서 정치적 지도자분들이나 소위 윗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걸 책임졌어야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안 됐던 거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때 이렇게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을까?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자기나 그때 당시 있었던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왜 누가 나가라 안 그랬지? 그때 왜 안 나왔니? 그리고 내가 안산으로 이사 갔으면 안 됐다. 우리 애 거기 그 학교에 넣었으면 안 됐다. 그 다음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시냐면 내가 태어났으면 안 됐다. 왜 그런지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치유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자꾸 담비도 얘기하고 창석쌤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채로운 즐거움 JTBC